네, 오늘 교육 플러스 수요일 이 시간에는요, KSEC 한미특수교육센터입니다. 이 KSEC LA의 주요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 또 모든 부모님들을 위한 내용과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광 박사님이십니다. 프로그램 디렉터신데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윤여광 박사님 제가 모시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바쁘셔갖고, 네. 일단 죄송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특수교육센터 KSEC에서 일하고 있는 윤여광입니다. 저는 석사는 음악치료를 했었고요. 그리고 박사는 아동심리치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발달장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ABA 그 치료의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BCBA라는 국제 응용 행동 분석가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왜 한국에서 또 미국으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네. 다양한 활동들을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KSEC에 오기 전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클라이언트, 내담자들, 부모님들을 만났었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한동대학교 아. 국제에 대해서 한 5년 정도 대학 강의도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현재는 KSEC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일들을 관리하고 진행하는데 이제 돕고 있고요. 그리고 네. 부모님들 교육이나 상담, 외부 세미나 같은 예.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그런 교육, 또 음. 세미나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KSEC이 예전과 더 다르게 좀 더 광범위한 분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윤여광 박사님이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KSEC도. 네. 저희 KSEC이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 그리고 영유아 쪽에 발달 선별 검사 그리고 클리닉 진단 서비스, 상담 서비스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외부 교육 그다음에 뭐 세미나 이런 서비스부터 시작해 갖고 다양한 서비스들,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부모님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커뮤니티 지역사를 위해서 인식 개선 사업들 저희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인식 개선. 맞습니다. 분야. 예. 네.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나가서 살아야 할 곳은 이 사회이기 때문에 네. 이 사회에 속하신 분들, 비장애인들의 네.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이들을 수용하고 함께 네.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저희가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네.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KSEC LA에서 이번 해부터는 더 좀 활발한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LA의 서비스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와서 세미나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의 부모 모임도 있긴 한데 네.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네. 올해는 그 횟수도 더 많이 늘리고 네. 그리고 클리닉 서비스 같은 부분들도 더 대면으로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LA에서의 서비스가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 네. 가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부터 이제 가서 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네. 저희 발달 선별 검사는 시라기쿠라는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6개월부터 60개월까지의 영유아들이 네. 받는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의 목적은 네. 아이들이 나이에 맞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evelopmental screening이라고 해서 네. 이게 어떤 뭐 진단과 같은 심층 검사는 아닌데 네네. 그 아이가 이 나이 때 정확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해야 하는 검사 중에 하나이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네.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리퍼럴을 이거 받지 않고 그냥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좀 늦은 것 같아요 해서 직접 가서 검사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희에게요?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시면요. 네. 저희가 이제 예약을 잡아서 직접 LA에서 대면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너무 바쁘시고 또 예약 잡기가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 무료 발달 선별 예. 검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녀의 발달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조금 늦는다 싶으실 때는 일찌감치 조기 발견이 가장 좋다고 그쵸.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아이들이 발달할 때는 최대한 빠르게 발견하고 확인해서, 물론 과잉 진료나 과잉 예. 그 어떤 중재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네.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가 필요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발달 선별 검사는
오랫동안 그 발달을 확인하는데 네.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확인된 검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검사를 통해서 현재 내 자녀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에 맞게 정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그 나이보다 더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것도 알 수 네,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당연히. 네. 아. 그리고 이 나이보다 조금 늦게 가고 있는지를 네.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해보시라고 저희가 네. 권해드려요. 모두 무료로 이제 검사하실 수 있다고 하셨고요. 네, 그럼 이제 맞습니다. 진단을 받아서 결과가 나왔으면 좀 클리닉 서비스를 또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진행이 되나요? 아이들이 이제 보통 그 발달 선별 검사를 통해서는 예. 이거는 어떤 뭐 발달 장애가 있다, 예. 자폐성 장애가 있다라고 검사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전반적인 발달이 조금 느리다 혹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난다면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발달이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되면 심층 검사가 필요해요. 또 한번. 심층 그쵸? 검사. 네. 네. 의사 선생님을 직접 만나봐야 그렇죠. 되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심층 검사들, 인지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사회성 검사라든지 행동 검사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동안 이제 OC 중심으로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을 이제 LA에서 올해부터 아. 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저희 이제 그 전문의 선생님도 전문의, 계시네요. 소아발달 전문의 박현선 박사님께서 아. 직접 LA에 오셔서 그 아이들을 보시고 진단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소아 발달 전문의 박현선 박사님까지 네. 또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 네. LA 지역에서도 서비스 또 네. 다양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 또 많으시니까 네. 발달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그쵸. 이제 좀 함께 정보도 듣고 이렇게 함께 얘기도 해보고 이런 걸 좀 원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은 부모님들의 그 모임이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서셔야지 자녀가 네. 이건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을 서포트하는 것이 네. 저희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LA 지역에서는 예? 한 달에 한 번씩 네.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네. 10시에 오전 10시요? 오전 예. 10시입니다. 아. 10시에 케이색 오피스에서 네. 페런트 인파워먼트 그룹이라고 해서 부모님들께서 모이셔서 서로 정보도 나누시고 그다음에 네. 서로 일상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케이색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네.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정보 그리고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이제 만나시는데 2월 달 다가오는 2월의 모임은 언제일까요? 2월은 둘째 주가 8일이에요. 그래서 8일? 2월 네. 8일 날 어.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2월 8일 오전 10시에 또 이렇게 발달 장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모임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니까요. 한번 이번에 가봐야겠다 하시면은 직접 문의하시면 좋고요. 제가 연락처 하나 드릴게요. 562-926-2040 562에 926-204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힐링 프로젝트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발달 장애 부모님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한 저희가 네. 프로젝트를 해요. 작년에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으로부터 네네. 저희가 이제 그 그랜트를 신청해서 그래서 컴피티티브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랜트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힐링 말 그대로 진짜 편안하게 네.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예. 작년에 데스칸소 가든에서 다른 네. 곳으로 가셔서 이제 네, 만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오. 어머니들을 위한 시간, 아버님들을 위한 오. 시간, 시블링들을 위한 시간 와. 이렇게 저희가 네.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 네, 너무 좋아하셨을 것 너무 같아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특히 저희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네. 어머님들은 되게 평상시에 부모 모임 하시면서 자주 만나세요. 맞아요. 예. 근데 아버님들은 실은 그렇죠. 오실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버님들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아버님을 위한 시간도 마련을 했는데 아버님들께서 많이 많이 오셨고 그리고 저희가 또 걱정했던 게 오셔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대화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시면 어떡하나 살짝 걱정했는데 더 얘기 많이 하시죠? 훨씬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그쵸. 그 옆에 분도 같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걱정했던 건 진짜 기우였고 너무 말씀을 서로 잘하시면서 네. 하셨던 말씀이 내년에 꼭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또 했으면 좋겠다. 네. 이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네. 이 그랜트가 오픈되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이제 오픈이 됐고 예.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또 그랜트를 제출해갖고 프로포즈를 제출해갖고 다시 네. 한번 또 얻게 됐어요. 그래서 네. 올해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기로 이런 했습니다. 힐링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으셨다라는 후기가 있으면은 네. 계속해서 그랜트를 또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그래도 맞습니다. 참여도가 높으시면. 네, 네. 네. 와, 그러니까 아이들 시간도 따로 있어요. 형제 자매들도 사실은 발달장애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형제들 자매들도 맞아요. 또 돌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 가정 안에 발달장애 자녀가 있으면 예. 자연스럽게 관심과 그쵸.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발달장애 자녀로 이렇게 집중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아. 아무리 부모님이 신경을 쓰신다고 해도 비장애 형제 자매가 소외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네. 거기서부터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네,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런 부담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형제 발달장애인 형제 혹은 형 혹은 누나 혹은 동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네. 있죠. 예.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오히려 케어받고 도움을 받아야 할 나이에 부모님과 비슷하게 미래 내가- 걱정을.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그런 아이들, 그런 이제 비장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게 아니다. 너희도 너희 스스로 되게 네. 너희 존재 자체로 되게 존중받고 네. 귀하고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네.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이런 워크숍을 그렇죠. 통해서 예. 정보를 알려주고 네. 그리고 또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는 예. 친구들을 하고 같이 만날 기회를 주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럼 같이 공감할 수 네, 있는 네, 이야기도 많이 그쵸.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힐링 워크숍이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시간들도 준비가 돼 있는데 올해도 5월 달에 이제 준비하실까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5월이 저희가 보통 이제 가정의 가정의 달. 달이잖아요. 근데 실은 이제 네. 그 LA 카운티에서는 정신 건강의 달이에요. 멘탈 헬스의 먼스예요. 예. 5월이. 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또 잘 맞죠. 가정의 달이면서 그렇죠. 정신 건강의 예. 달이어서 부모님들 이렇게 함께 모실 수 있도록 5월 달에 하는데 네. 어머니를 위한 시간은 5월 2일 네. 목요일에 있고 평일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버지를 위한 시간은 네. 5월 4일 토요일 날 네. 오전 시간에 있고 그다음에 형제자매를 위한 시간은 같은 날 토요일 오후 네. 저녁 시간에 저희가 네. 이렇게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장소는 네스칸스 가든인가요? 어떤가요? 네, 저희가 부모님들이 작년에 너무 좋아하셔갖고 네.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발만 탁 들어가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너무 생각해도 그래요. 네, 편안해지신다고 네. 하셔갖고 5월에 딱 예. 네. 꽃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너무 좋으셨다고 하셔갖고 데스칸소 가든에서 네. 동일하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형제 자매들은 조금 더 익사이딩하고 조금 더 그렇죠. 좋은 기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다른 아이디어를 장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그 아이들이 훨씬 펼쳐나갈 꿈도 있고 맞습니다. 능력도 있는데 그걸 좀 개발시켜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걸 또 이제 K색에서 담당을 또 네.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가 잠시 광고를 듣고 와서는 그 밖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프로그램도 또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인식 개선을 위해서 또 정보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수요일 교육 플러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K색 한미특수교육센터의 윤여광 박사님께서 교육 정보 나눠주고 계십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네, 교육 플러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발달장애 아이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갖고 계시고 또 부모님들을 위한 힐링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 K색 한미특수교육센터의 윤여광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분께서 그러십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연세가 있으신 네. 분인데 어릴 때 이 발달장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좀 좋게 대하지 못했다. 이게 굉장히 그러셨구나. 후회가 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네. 하시거든요. 예. 네. 아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회 인식 개선 사업, 맞아요. 어웨이니스 사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알게 되시면 네. 또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또 옆에서 서포트하고 지지하시고 누구보다도 좋은 서포터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네. 그런 이렇게 인식 인식 개선. 개선을 위해서 또 네.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좀 그러니까요. 잘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드라마나 여기 우영우 네, 그걸 맞습니다. 통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아셨어요. 이제 자폐 네. 스펙트럼이라는 걸로 부르는구나. 이것도 이제 알게 네, 됐는데 네. 박사님께서도 살짝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네. 이렇게 발달 장애라는 큰 엄브렐러 군 안에 들어가 네. 있어요. 그래서 발달 장애라고 하면은 뇌신경 발달이 이상 발달이 있어서 뇌신경 발달이 기존의 발달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서 나타나는 어떤 장애들을 통칭해서 발달 장애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발달 장애 안에는 예. 자폐성 장애, 그러니까 autism spectrum disorder, 그다음에 지적 장애, 네. 그다음에 뇌병변 장애,
그리고 뇌성마비라고 하는 뇌병변 장애, 네. 그리고 뭐 ADHD도 들어가기도 네. 하고 여러 기타 학습 장애 다양한 장애들이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자폐성 장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자폐성 장애를 조금 한정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자폐성 장애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사회적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이 비장애인들과 조금 다른 형태로 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좀 힘들다.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표정을 보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더 강하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제한된 관심 그리고 제한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더 포커스가 되어서 이렇게 인터랙션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네. 다르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안에는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카렌다를 받았습니다. 네. 또 이렇게 K색에 있는 학생들이 작품을 네. 만들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다 재능들이 많은 거예요. 네. 예. 제가 잠깐 예. 소개해드리면은 드림 아트 콘테스트라고 네. 저희가 진행하는 발달 장애인 미술 대회입니다. 네. 이 대회는 저희 속한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네. 미국 전역에 있는 인종과 관계없이 네. 모든 발달 장애인들이 다 참가할 수 있는 네. 저희 K색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미국 전역 그다음에 인종을 초월한 프로그램 어떤 서비스 이벤트는 네. 이게 발달 장애 미술 대회가 유일하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네. 예술에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예술에 재능 있는 친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발굴되고 예. 이후에 작가로서 활동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아이가 미술에 재능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예. 미술을 또 이렇게 시키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 좀 특히 자폐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뭐 하나 독특하게 잘하는 게 있다면서요. 특징적으로. 네.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보통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만의 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고 거기에서부터 창의적인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네, 와,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아트를 안 배운 학생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아트를 안 배우고서도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이제 계속 하다 보면 테크닉적으로 또 기술적인 또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또 약간의 도움을 받되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성격들, 특징들을 살려가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재능들이 숨겨진 재능. 나올 수 있죠. 네.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점이 이제 그런 숨겨진 재능을 좀 이렇게 찾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아마 중요한 게 이제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께 중요한 또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조기 발견.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아까도 잠깐 하셨고. 이 발달장애 그러니까 발달장애 자녀들의 그 예후를,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아웃풋 결과가 좋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뇌가 한창 발달할 시기에 일찍 발견해서 좋은 인터벤션, 좋은 중재를 넣어주고 같이 함께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지도했을 때 이후에 그것들을 습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만약에 내 자녀가 조금 어떤 영역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면은 발달선별 검사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발달선별 검사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보통 가이드를 해주시거든요. 뭐 진단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거는 가정에서 그냥 조금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좋다,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도움을 받으시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게스트를 모셨었는데 그 자녀분도 일찌감치 이제 발견을 하셔서 대학 가서 수학 쪽 굉장히 뛰어난 그 능력을 보여서 그런 친구들도 코딩이나 있죠. 이런 쪽으로 막 발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조기에 잘 발견해서 좋은 중재를 받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재능과 능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기 발견 그리고 그런 선별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더불어서 그러면 우리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주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부모님들 만나 뵙고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컨설테이션이나 상담을 할 때마다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데 발달장애를 키우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이 이제 자녀의 발달이
이상 발달인 걸 확인하고 진단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을 받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단을 받고 나면 초기 프로그램 언어 치료를 받는다든지 ABL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아큐페이셔널 테라피를 받는다든지 그런 초기 프로그램 그 치료 프로그램 세팅하는 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시기가 이제 잘 지나가고 나면은 네. 아이들이 유치원 또는 학교 입학 관련해서 대집단, 커다란 집단에 적응하는 네. 과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 와요. 이때 좀 힘드실 것 같아요. 특히 그쵸. 유치원 요때.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려운 그쵸. 특별히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회적 상호작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장애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그룹은 그나마 낫고 1대1은 그나마 난데 네. 대집단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집단에 들어가면 네. 되게 힘들기도 해요. 근데 또 준비를 잘 하면 또 그 시기를 또 잘 그럴 수도 있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초등학교 고학년 네.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사회적 그룹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더 친한, 적극적으로. 더 네. 친구들끼리 또래 집단끼리 네. 모여다니고. 네. 그럼 맞아요. 그때가 네. 또 이제 조금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춘기 시절에 네. 호르몬 변화가 있으면 이 발달장애인도 똑같이 사춘기 시절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네. 이런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네. 마지막으로는 네. 공교육이 끝나는 시점. 그래서 자녀들이 일상 안에서 정기적으로 갈 곳이 이제 사라지고 공교육이 끝나서 네. 무언가가 부모님께서 직접 그 장소와 그런 프로그램들을 알아보셔야 하는 시점들이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시점들이 굉장히 네. 중요한 시점들이고 이럴 때는 전문가를 제가 항상 가까이 두시고 네. 전문가와 함께 그 시간을 잘 지나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을 통해서 대처를 그쵸. 잘 하시면 좋다는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공교육 과정이 이제 다 끝났을 때 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그 이후를 걱정 많이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좀 자립시켜주고 싶은데 방법이.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실은 되게 네.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능이 조금 좋은 친구들은 또 직업을 가질 수 있기도 하고 또 직업보다는 그냥 내가 내 사는 삶을 좀 행복하게 예. 영위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어떤 데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네. 그룹홈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것들을 보내실 수 있으세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기관들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신뢰할 수 있냐 없냐가 또 중요한 것 같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 또 얼마나 많은지가 네. 또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약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 케이색도 그런 부분들을 성인 발달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네.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과 함께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 장애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은 그래도 또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이후 과정은 네. 아직은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발달 장애인 특히 자폐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네. 그 장애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 개별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모든 파퓰레이션을 다 아우르는 그런 네. 것들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고 예. 각 대상에 맞춰서 잘 준비되어 있지만 네. 그게 또 인종별로 또 이제 또 지역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인식 개선이 되고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좀 직장에서도 또 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네. 이제 케이스에서 노력을 하시면서 네. 좀 더 인식 개선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저희 맞습니다. 청취자분께서 그러시네요. 예전에 그 러닝맨 레인맨 네. 레인맨이 생각난다고 네, 이제 맞습니다. 하시고요. 그리고 천재도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사반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발달장애, 특히 자폐성 장애 아이들 중에 굉장히 소수, 굉장히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이렇게 우영우 드라마에서 나왔던 우영우가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죠.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전반적인 발달 지연을 보이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려운 친구들이 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일단은 부모님께서 가장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맞습니다. 그때 대응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또 발달이 네. 조금씩은 또 나아지고. 이루어지고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케이스에게 연락을 하시면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실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와,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좀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거는 이제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 가정에서도 네. 좀 이렇게 양육으로 함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코칭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그 발달장애인 자녀들의 챌린징 비헤이비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프로블럼 비헤이비어라고 해서 문제 행동 네. 혹은 뭐 도전적 행동, 어. 행동 문제라는 말로 네. 표현을 썼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과정 중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자녀가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위험한 행동을 한다든지 예. 회피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예. 이런 행동이 있는데 실은 이런 행동은 비장애인들에게도 많이 그렇죠, 나타나긴 그렇죠. 해요. 떼쓰기도 하고, 네, 예. 그때 쓰는 게 너무 심해서 막 뭐 아무것도 예. 못 한다든지.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팁을 제가 세미나 네. 할 때마다 이제 조금씩 드리는데 네. 잠깐 이렇게 조금 팁을 드리면은 자녀가 어떤 행동 문제 혹은 그 부모님을 곤란하게 하는 행동을 할 때 네. 얘 왜 자꾸 이래 막 뭐 이렇게 나무라고 또 그러네. 예, 또 그렇게 하기보다는 네. 제가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게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행동은 실은 내면의 인터널 메커니즘이라는 어떤 그 내면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가장 바깥으로 나오는 아웃풋, 결과물 중에 하나인 거지 그 행동 자체가 실은 본질은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안의 내용을 예. 확인해야지 그 행동이 바뀌는 거지. 안의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둔 상태로 그 행동만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 너 그러면 너 혼나. 너 그러면 맞을 거야. 아니면 너 그러면 너 집 나갈 거야. 혹은 뭐 너 그러면 그렇죠, 경찰 올 거야. 네. 이렇게 해갖고 그 행동을 못 하게 하는 건 실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위험만 그러면- 되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행동을 이렇게 자녀가 보인다면 예, 예. 그 행동의 이유와 그리고 그 행동이 진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한번 좀 네. 생각해 보라고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근데 네. 참 어려운 게요. 이렇게 또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말을 정확히 좀 해주면 좋은데 부모님들이 그렇죠. 잘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녀가 어릴수록 네. 그리고 이제 언어 발달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네네. 늦으면 늦을수록 그런 표현이 좀 실은 그쵸. 예, 네. 안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부모님께서 그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시면 네. 이유를 아실 단서를 찾으실 수 있어요. 네. 가령 예를 들면 마트에 가서 뭐 이렇게 사달라고 몇 번 졸라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놓다. 들어놓죠. 그럼 네. 이 들어놓은 이유는 실은 저걸 얻고 싶어서인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집에 가서 네. 엄마한테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몇 번 요청을 해요. 네. 근데 엄마가 그걸 거절했는데 네. 그때 들어놓고 또 뭘 한다면 동영상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네. 그걸 요청하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인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앞에 선행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앞에 벌어지는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행동의 이유와 목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네. 그 장난감을 매번 사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쵸. 이거 네. 있는 거한테 또 사달라고 네, 해요. 네. 그게. 그래서, 예, 그럴 네. 때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대안을 주는 게 중요해요. 대안을. 네. 가령 예를 들면 자녀가 새로운 장난감을 네. 이렇게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저도 이제 자녀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거 있지만 집에 있는 거를 지금 저게 딱 보니까 저게 당장 갖고 싶은 그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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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는데 자꾸 이렇게 떼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 상황이 처음 발생됐을 땐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쵸. 아이들이 떼쓸 때 네. 떼쓰는 타이밍이 실은 비슷해요. 그럼 네. 이게 만약에 비슷하다고 판단되면은 네. 그런 비슷한 상황에 들어갈 때라면 예. 부모님은 미리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준비하고 계셨다가 네. 자녀가 저 갖고 싶은 어떤 장난감 네. 혹은 뭐 먹는 거 네. 혹은 뭐 영상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를 네. 대체할 만한 대안을 같이 주시면서 이쪽으로 돌리셔야 돼요. 네. 다른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너 무조건 안 돼. 이거 네. 못 사줘. 네. 난리 쳐도 소용없어. 막 이래봤자 네. 그 욕구가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은 욕구에 있어요. 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심리적인 부분을 거쳐서 프로세스를 거쳐서 행동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내면의 인터널 메커니즘을 네.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없는 상태로 안 돼. 그러지 마. 막 이렇게 해 갖고 대충 끌고 나가. 이렇게 해서는 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거는 안 되나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네.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봤자 못 알아들을 수 있다면 안 그게-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요. 네. 그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아이의 언어 발달 수준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져야 되지만 네. 어쨌든 그 과정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다른 방향을 선택해서 잘 빠져나오면 그건 네. 최고.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건 네. 아이 스스로 네. 마음을 달래고 자기 조절을 한 다음에 네. 내 말에 동의해서 여기서 나가자라는 걸 해야 된다는 말이죠. 네네. 대안 없이 네.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행동을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가야 되는데 실은 그게 쉽지가 않죠.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안을 같이 주고 설명을 같이 해주면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는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막 떼쓰고 이러는 순간에는 일단 안고서는 나가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야 되나요? 네, 그 그것도 도움이 자리에서는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실은 아이가 어릴 때는 그럴 네. 수 있다면은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환경이 딱 달라지면은 달라질까요? 네, 당연히요. 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저게 눈에 보이기 예, 때문에 시각적 자극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그걸 자꾸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예 그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오. 없잖아요. 가서 떼쓰긴 하지만 오. 이게 그때보다 훨씬 더 약하죠. 그렇군요. 근데 네. 근본적인 욕구가 해소되지 그쵸. 않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반복돼서.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 행동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아이의 근본적인 욕구가 욕구와 무엇인지. 아이의 근본적인 어떤 심리적인 필요들, 네. 정서적인 지원들 아, 해주는 게 네. 우선적으로 되면서 좋은 테크닉이 함께 가야지 네. 아이들의 행동이 변화합니다. 여기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의 이런 도움이 좀 있으셔야 될 네, 것 이런 같아요. 거 실은 이런 부분은 그쵸. 네, 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지 솔루션을 네, 받으면서. 맞습니다. 네. 네. 요거 이제 저희 청취자분도 그러시네요. 비장애인들도 이렇게 떼쓰는 경우 맞아요.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노하우 좀 심하다 싶을 때는 한번 좋은 네. 방법을 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케이스엑 지금 LA 오피스가 어디에 있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스엑 LA 오피스는 웨스턴하고 피코 블라버드가 만나는 곳에 LA 케어 건물이 있거든요. 아, 네. 그 안에 저희 사무실이 있고 네. 네, 그곳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예. 행사하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도 역시 네, 애너하임에도 저희가 오피스가 있습니다. 오렌지 네. 카운티 오피스가 네.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562-926-2040 562-926-2040번으로 연락하시면은요. 부모님들의 모임, 또 좋은 워크샵,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윤여광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